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인사법 제52조 2, 1항 2호의 순직 사명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사망할 경우 예외 없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순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 수호를 위해 당당히 군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이 순직자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아들, 형제에게 전시 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아들 또는 형제에게 보충역 편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들의 가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상위 정도가 6급 이상인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형제와 자녀 1명의 현역 복무 대상자에게만 6개월 보충력을 택할 기회를 주는데 그치고 있어 혜택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임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임무 수행자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 특수임무 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을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혹독한 훈련을 받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률안들을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인 보수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9항입니다. 군인들의 보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과 30항 군인들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법안입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군인 보수를 결정하여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 제17항입니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민간 병원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병원을 선택할 때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 대체가 가능하게 하도록 한 법률 법안입니다. 다음은 7항입니다.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는 여성 군인들이 전투병과를 제한하던, 여성 군인들이 전투병과 하던 것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군들도 지휘관에 보임될 수 있도록 군대 유리천장을 걷어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1항입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주말에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확대하는 규정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제출한 군 인권 관련한 5대 법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쪼록 군인권 보장 5대 법안에 대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군인의 직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을 뜨겁게 만들었던 공감병 갑질 사건의 피의자 박모 장군은 군서열 3위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 해부는 물론이거니와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선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여 고위 장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에 자동 전역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및 보직 해임의 경우에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게 함으로써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재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2달 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인하여 육군 22사단의 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를 상담하기 위해 상관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지만 5일 동안 분리 조치 없이 가해자와 같은 생활관에 있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병역 부조리의 기본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서둘러 행해졌다면 해당 병사는 지금도 건강하게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행 의견 건의 제도의 경우 상관이 군인의 건의를 14일 동안 검토하게 되어 있어 검토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게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감 제도의 경우 구타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군인에 대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상관이 3일 안으로 상담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을 전문 상담관에게 서둘러 인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본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부디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구미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임명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 요청 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군은 우편,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소집 통지서 발송은 예비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발송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3년 우편료를 절감하고자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소집 통지서 발송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소집 통지서 발송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국방부와 백무청의 어플리케이션의 푸시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한 소집 통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집 통지서 발송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삼화 의원님이 우리 국방위를 찾아주셨는데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사법이 아니고 군인연금법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제3조에서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부계혈통주의를 중심으로 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어서 친손자녀만을 포함하는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않고 직계 존속을 기준으로 해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7조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퇴역급여가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역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면 이혼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돼서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할 때 소송이나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군인연금 가입 기간 중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군인연금 또는 조기 퇴역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64조의 2에 대해서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 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돼서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군인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839조의 2 또는 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에서도 분할 청구권을 규정할 때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서 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분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서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 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넣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명칭이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임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4항까지 31건의 법률안과 제44항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사항,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무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에 포함시키고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망이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 사망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병역 내 군인의 사망 원인을 민간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현실 및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군 내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등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4쪽입니다. 제7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군이 지휘관 등 특정 보직으로의 진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군이 보직을 받을 때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군인사법 제2조의 2에서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백혜련 의원, 김병기 의원, 김영우 의원, 김중로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상 일부 대장급 장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임 장교 인원수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입법상의 미비를 해결하고 장성이 보직 해임될 경우 자동 전역되어 군 자체 수사 징계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할 경우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공백과 위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개정안이 발의되었는 바 징계위원회 및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각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13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군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참의장 등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보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교체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통지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통수권에 기반한 군인사권의 제약으로 여겨질 소지와 절차가 지연될 경우 후임자 임명이 늦어져 군정 군령 업무를 저해할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4항 김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손자녀의 유족 인정 조건을 개정하기보다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 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8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 병원을 이용하면 군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군인에게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여 공상군인에게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상군인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병력 공백을 신속히 메우기 위하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려는 개정안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인력 수급 계획은 조직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 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18쪽입니다. 제27항 이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며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군 사망사고를 재조사하는 등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군 전체 사망사고 중 여전히 높은 비중의 군 자살사고 및 국방부 재조사 결과 등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기관의 상설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8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권 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군인권 특별보호관을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자료제출 요구권, 부대방문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진정, 고충 등 군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장병 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군인권 보호관을 국방부 소속으로 둘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군인권 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기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2쪽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군인의 건의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 상담관의 상담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14일로 규정되어 있는 검토기간을 3일로 단축할 경우 건의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필요가 있습니다.
23쪽과 24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3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기간 중 군 첩보부대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을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혹독한 훈련을 받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률안들을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 갑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인 보수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전투병과를 제한하던 여성 군인들이 전투병과 하던 것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군들도 지휘관에 보임될 수 있도록 군대 유리천장을 걷어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1항입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주말에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확대하는 규정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제출한 군 인권 관련한 5대 법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쪼록 군인권 보장 5대 법안에 대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군인의 직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9항입니다. 군인들의 보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과 30항 군인들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법안입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군인 보수를 결정하여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 제17항입니다.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민간 병원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병원을 선택할 때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 대체가 가능하게 하도록 한 법률 법안입니다. 다음은 7항입니다.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는 여성 군인들이 전원이 순직자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아들, 형제에게 전시 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아들 또는 형제에게 보충역 편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들의 가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상위 정도가 6급 이상인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형제와 자녀 1명의 현역 복무 대상자에게만 6개월 보충력을 택할 기회를 주는데 그치고 있어 혜택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임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임무 수행자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 특수임무 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인사법 제52조 2, 1항 2호의 순직 사명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사망할 경우 예외 없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순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 수호를 위해 당당히 군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